장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야 4+1 협의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선거법 개정안, 그다음 검찰개혁 법안의 이제 대표적인 공수처 법안 등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 저번에 예산안처럼 뭐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리버스터 카드는 들고 있습니다만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지금 현재 3시로 예정이 돼 있고요. 국회의장께서는 3시에 열겠다 예. 이렇게 통보했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본회의가 열리면 의사 일정에 오를 법안들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 입장을 처리한 건 아니지만 기왕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199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과감하게 다 수용한 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와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민께 선물을 내놓자라고 하는 이런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그런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벌써 이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주호영 의원을 지정해 놓고 10시간 이상 뭐 하겠다 이런 강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민식이법 등 몇 개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도 똑같습니다. 민생 법안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 집권 여당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여기에 대해서 강행 처리 안 하겠다. 국민들한테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하면은 이거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못 합니까? 그 민생 그러니까 민생 처리 법안 하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 공수처 법안이다 이런 거를 꼼수로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니 이제 필리버스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다시 정석으로 돌아와서 교섭단체 간에 확실하게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내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마지막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3+1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1 협의체라 협의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지난 주말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이 그때 더불어민주당한테 전격적으로 좀 협상을 해서 한번 협의를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서 자유한국당 아니 뭐 지난 일이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여당과 제1야당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뭐 그런 말조차도 지나온 과정을 쭉 보면은 그냥 집권 여당의 쉽게 말해서 군소 정당들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협상 과정에서 좀 구스르고 또 이렇게 자기 컨트롤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한국당과의 협상도 살아있다 이렇게 카드로 쓴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협상할 생각이 없고요. 이 선거법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고 공수처법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선거법이 통과됐을 때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꼼수를 써가면서 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다 해야 30석에 불과해요. 47석 가운데 3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결단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고 심지어는 거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인질로 삼으려고 하고 또 최근에는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까지 다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처리를 막으려고 하니까 국민이 더 이상 용납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 현장에서 보면은 물론 보수도 국민의 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가장 그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대목이 저는 첫째는 이중성, 위선적인 태도. 지금 와서 속과 겉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죠, 이른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네. 불륜이다. 지금 말씀하신 위성정당이 꼼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왔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교섭단체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군소정당과 짬짬이가 되어서 온갖 꼼수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온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 못한다. 네. 그것이 본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 조국 사태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오늘 지금 영장 청구되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그렇게 걱정하시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군소정당들에서 한국당의 그런 위성정당 논의 실행도 안 됐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미리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미리부터 한국당과 같이 협상을 해야죠. 저 위성정당에 대해서 겁 안 먹고요. 자유한국당이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꼼수를 펴는 순간에 역풍이 불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그 숫자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약간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길이가 1.3m 그러니까 130cm 이라는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어요. 가상입니다만 뭐 정당 한 100개의 정당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실제 100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훨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대국민 뭐 여론 설득전이잖아요. 과장이죠. 예. 지금도 예. 비례대표 의석이 그 정당이 3% 이상만 득표를 네. 하면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동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정당들이 만들어서 선거에 네.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것처럼 무슨 100개가 생기고 뭐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생기고 하는 거는 다 과장이죠. 근데 지금 저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겠지만은 오늘 당장 본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뭐 회의 안건이라든지요, 뭐 의사 일정 뭐 이런 부분이 잡히게 된다면 그 오늘 뭐 주요한 선거제법 등 통과가 시도가 된다면 여튼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전격적으로 민주당한테 우리 한번 둘만의 협상을 다시 해봅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결국 오늘 처리가 되는 쪽으로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을 한다면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예.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아무튼 뭐 253 현 지역구 의석하고 네. 비슷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마지막에 그래도 한 번은 네. 제1야당 손을 잡고 그 중요한 공수처법과 또 이 선거법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네.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강행 처리를 한다. 예. 결국 국민들이 진짜 그 후폭풍이 저는 걱정이 되는 예.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조금이라도 협상할 자세를 보인다면 좋다, 연동형을 받아들일 테니 그 의석수를 어떻게 해보자라고 대안을 내놓고 임해야 되는데 안 된다, 현행대로 가자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어이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무슨 회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고 막 규탄 투쟁을 벌이고 국회를 점거하자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단 한 번이라도 협상의 상대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고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이거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끼리 군소정당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한 번이라도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제1야당 대표를 진정으로 끌어안으면서 같이 우리 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손을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한 이게 번도 그것은 잡습니까?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에요. 아니 어떻든지 국회에서 간에요. 다뤄진 사안 아닙니까?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아니 단 한 번도 여야 제1야당 영수당이 아니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제1야당 진의원 발언을 대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너무 많이 하시. 아니 이제 제1야당 대표를 또는 제1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늘상 말로만
협상하자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볼 시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국회 내 규탄 집회를 계속 이어갔고요. 선봉에 서셨었고 그 와중에 그 원내 지도부 교체는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이랑 협상할 수 있는 또 구도 자체가 당대표는 투쟁하고 계시고 원내대표는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협상 동력의 어떤 협상력의 집중, 분산 어떻게 집중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국회의장이 소집한 원내대표 회담에 나아가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생법안은 처리하겠다고 하고 필리버스터도 철회하고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가서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황교안 대표의 그 막가파식 강경 투쟁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전혀 협상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막가파식 그렇게 표현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또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그렇게 고립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원내 여당의 그런 뭔가 전략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의원님 정말이지 적반하장입니다. 아니 적반하장이 아니라 제 말씀 제가 좀 들어보세요.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여당 야당 번갈아가면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YS, DJ 이런 분들이 그래도 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영수회담이라고 큰 물꼬를 트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요.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말로만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아니, 제1야당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6석짜리 소수 정당하고도 영수회담을 했던 분입니다. 당대표를 다 불러서 청와대에서 회담했어요. 그걸 한사코 거부했던 게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는 뭐 이제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된 것 같고요.